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유정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 또 게스트분께서 네. 굉장히 유튜브로 나오겠지만 침착맨을 닮은 외모로 맞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요즘 유튜브 보면서 좀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봉사를 갔다 왔는데 네. 마지막 회기를 하고 그 성과 보고회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애기들이랑 이제 못 만난다는 생각에, 물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끝났다는 생각에 막 안고 막 잘가 하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의 눈물은 잊을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4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금정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랑 그리고 건물 관리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올해 동의대학교 교수로 겸임교수로 부임된 윤일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윤일섭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과거에 제 지인분이 네. 조금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제가 영상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과거의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윤일섭님의 흑역사가 될지 모르는 인생을 한번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올해 첫 부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교린이라는 별명을 쓰셨네요. 이제 교수 어린이죠. 요즘 교수지만 어린이. 이 말이 되게 유행인데 네. 교린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올해 저는 91년생 양띠 32살입니다. 32살이면 정말 교린이네요. 네. 제가 본 교수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적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모는 좀 더 동안이시고요. 맞아요. 네? 외모는 어디 가도 32살이라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아마 수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뭔가 남성미가 넘치는 그럼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고 계신 우리 윤일섭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교수님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젊은 교수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개방적이시기도 하고 과제 같은 것도 좀 잘 내시고 그래서 좋아해서 뭔가 일섭님의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한번 도강하러 오셔도 네, 도강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눈 있습니다. 감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배우 백일섭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일섭이라 가지고 네. 윤자를 백으로 바꿔가지고 백일섭 씨.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으로 불렸고 국민 아버지로 나오신 분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국민 아버지가 되고 싶네요. 네, 국민 교수님이 되시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몸도 얼굴도 좀 하얘서 북극곰, 백곰 이렇게 불렸다고 하시는데 좀 어릴 때는 이제 키가 좀 컸었거든요. 어릴 때는 네. 커가지고 덩치도 크고 이랬는데 이제 몸이랑 얼굴이 다 했어요. 지금은 억수 역변해가지고 좀 이래 됐는데 그때 억수 하얗고 귀엽고 이래가지고 다 북극곰, 백곰 막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콜라까지 마시면은 콜라까지 마셨죠. 관심의 대상이 되고 땡 콜라 이런 거 네.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극곰으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네. 저는 안 잘하더라고요. 거기서 멈춰가지고 안 잘하고 이제 계속 할수록 얼굴은 타고 수염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완전 흑곰처럼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옛날 우리 우정을 나눈 친구들은 계속해서 북극곰, 백곰 이렇게 네. 부릅니다. 뭐 어쨌든 하얀 마음만 남아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하얀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은 윤일섭님과 한번 더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닮았다고 주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주변에 요새 수염을 좀 기른 지가 조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방송에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한 번씩 나오죠. 나오니까 네.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보고 저를 보더만 좀 닮았는데 닮았는데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안경 벗고 인상 쓰면은 영락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그래요. 이름 붙여가지고 일섭스키 막 야이스키 아닌 게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좀 들어봤고요. 인생 몇 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가요? 인생을 이제 총 100%로 잡았을 때 네. 저는 인생 목표가 한 3가지 정도로 잡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처음에는 이제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살았는데, 완벽하게 완전 정교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겸임 교수를 달성하니까 한 30%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자는, 저는 이제 부자의 기준을 항상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계속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무엇보다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무 부동산이나 구매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부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평생 걸려도 달성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가 이제 좋은 남편인데 사실 저는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항상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전국 친구랑 이제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좋은 남편의 어떤 기준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부자가 굳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황태국을 이렇게 끓여서 줬어요. 또 좀 솜씨가 제 칭찬이지만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그걸 먹고는 이제 감기도 낫고 되게 맛있게 먹어주고 그걸 가지고 되게 행복해해주는 모습에 이거는 앞으로 내가 충분히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의 기준은 언제든 바뀌는 거니까요. 맞아요. 못 이룰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남편이 부자인 것보다 그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게 더 좋은 남편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자친구분 나이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나시나요? 저보다는 좀 많습니다. 연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역시 이 성숙한 매력에 아무래도 빠지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좋은 남편이라는 게 아무래도 좋은 친구이자 좋은 남편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이 될까 싶습니다. 네. 좋네요. 그것도. 네, 그럼 오늘 30%에서 기록해보는 윤일섭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 순간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되게 충격받았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을 했거든요. 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훈련소 가가지고 사주 훈련 받고
지하철역에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 지하철역에 가면 사회복무요원이 지하철역에 가면 하는 게 CCTV를 보면서 그냥 무임승차를 하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나가서 이제 제재를 하던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CC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한 날이 이제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한 날 이렇게 CC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역장님이 네. 지하철마다 역장님 계시니까 역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니 그런 식으로 이제 살면 이 사회에 나가면 암적인 존재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자주 하셔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맨날 들었었는데 그날따라 그때가 제 나이가 한 23살 정도였을 거예요. 딱 듣는데 뭔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그날따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듣고 있는데 마음도 울적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가까이를 정말 우울하게 있었어요. 그냥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아무 진짜 폐인처럼 살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암적인 존재가 되겠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시기가 아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런 계기로 제 인생이 사실 바뀌었거든요. 그 네. 역장님 한 분의 얘기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네. 저를 따라 불러셔서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렇지만 불안감이랑 걱정도 엄청 많이 되는 아주 복잡 미묘한 심정의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만나는 분을 이제 처음 만날 때 네.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또 연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혹시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했거든요. 존댓말을 썼죠 그때는. 영화 보러 갈래요? 이랬거든요. 근데 받아주는 입장 그 모습이 너무 환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그냥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 긴장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잘 꼬셔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영화 보러 가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게 된 그 장면 그렇게 기억이 남네요. 로맨티스트입니다. 맞아요. 네, 멋있어요. 전형적인 로맨티스트고요. 우리 라디오가 올라가면 아마 터닥터닥 하시겠죠. 네. 이게 큰 그림일 수도 있고요. 네. 세 가지 썰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이 사회복무요원을 저도 했었는데 저도 이런 말을 좀 종종 듣긴 했어요. 그래요? 뭔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 좀 다녀가지고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회 암적 존재라는 게 뭐 너무 심한 말 같지만 그게 동기부여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네. 작용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것 자체는 이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잘 순화를 시킨 거니까 맞아요. 이 일섭님의 긍정 에너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박사학위를 어떻게 취득할 계기가 무엇인지. 취득한 계기가 네. 이게 첫 번째랑 조금 이어지는데 첫 번째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제 일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대학교 마치기 전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취업계를 내고 창업을 해가지고 3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해서 4학년 한 해는 학교를 못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위 취득을 하고 계속 부동산 업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을 시작을 하려면 실무 교육이라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네. 실무 교육을 들으러 제가 동의대학교로 갔어요. 네. 동의대학교로 가가지고 실무 교육을 듣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이 네가 아직 어리니까 대학원 와서 공부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솔깃해가지고 이러면 나의 이제 학벌을 세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처음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냥 부동산 중개가 아니고 그 부동산 안에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됐죠. 되게 우연한 계기로 주변 사람들이 좀 돕는 맞아요. 느낌이 있네요. 조금 많은 은인들을 만났습니다. 되게 시기가 좋게 딱 만난 것 같아요. 이것도 보통 운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어렵다는데 한 번에 붙으셨나요? 네, 한번 붙었습니다. 능력자셨네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혹시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나요?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가면 좀 연구했습니다. 저는 3달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3달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욕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역장님이 이제 제가 역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럼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역장님? 진짜 계속 맨날 욕만 하지 마시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는데 니 이거나 공부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알는 거죠. 그게 시험 한 5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해보라 하는 말을 이제 매기겠다는 거죠. 저를. 근데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중간에 사연이 좀 있었어요. 한 2달 정도 공부를 못하는 사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해서든. 두뇌가 되는 분입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도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 민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네, 법 쪽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자리에 한 군데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건 좀 숙달이 돼 있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게 숙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절실했어요. 이거 아니면 도저히 나의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역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뭐 맞아요. 성공한 걸 보면 절실했다. 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여자친구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일단 학교에서 만났고요. 학교에서 만났고 동의대학교요. 네, 동의대학교에서 만났고 그리고 만난 지는 지금 한 3년 다 돼가죠. 3년 다 돼가고. 석사 준비할 때 만나셨나요? 네네. 석사 마칠 때쯤 만났죠. 마칠 때쯤. 그리고 뭐 동아리나 아니면 같은 학과인가요? 네, 같은 학과입니다. CC네요. CC네요. 저는 석사 CC는 CCC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만나서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무르익은 성인들의 대학교 CC는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 학부 CC거든요. CCCC. 네. 아니 뭐 매력 포인트 한 가지 정도 뭐 들어볼까요? 어디에 반했는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통과합니다.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뭔가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화라락 한 거죠. 딱 발표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발표하는데 저분을 내가 취해야겠다. 내가 욕심이 난다. 내 거다. 네, 또 상대분도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성공적인 일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윤일섭님의 인생 3컷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들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 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극복의 순간들. 안 그래도 요거를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렇게 과거까지 생각을 할지는 몰랐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과거의 옛날의 일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이제 제가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정말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이었어요. 그쯤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3이라고 이제 진짜 대학을 가야 되는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래 나도 좀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금정구에 있는 어떤 수학 학원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잘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우리 반에 진짜 잘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봐가지고 걔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갔는데 이제 등록을 하러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학원에서 무슨 이제 제 평가를 조금 해야지 이제 어떤 반에 배정을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한다고 수학 문제 10문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풀었는데 진짜 다 틀린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학원 원장님이 이제 이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오는데 진짜 너무 어머니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막 진짜 인생에 거의 실망한 느낌에 이제 내려와서 근데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치만 그래도 가지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네. 그 어머님과 함께 걸어 내려오는데 다른 학생들이 쳐다보는 그 약간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그냥 속으로 그래 그냥 뭐 수학인데 내 혼자 공부만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독서실 끊어달라 했어요. 독서실 끊어서 그 수학의 정석 네. 그거랑 응용편 뭐 그때 당시에는 기본 수원 수투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랑 이제 책을 몇 권 사서 독서실을 갔어요. 가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너무 기본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루에 진짜 한 2시간 3시간 자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딱 한 2달인가 했나 이제 하고 엄마한테 이제 내 그 학원 한 번 더 가볼란다.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10문제를 다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의 교만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원장님한테 제가 이거 다 맞췄으니까 여기선 더 이상 배울 게 없네요 이러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가 폭망해가지고 막 힘들다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1년 하고 어떻게 해서 지방대라도 4년제 대학을 갔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한다면 하는 분이네요. 네, 한다면 하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교만함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장애가 됐네요. 네,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걸 스스로 또 내가 안다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전에 했던 얘기에 이어서 뭐 CCTV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것도 극복 한 컷에 들어갔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를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중고책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이게 중고책이 네. 그 아까 제가 2달 정도 공부를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네.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인강을 몇백만 원짜리 인강인 거예요. 네. 돈도 비싸고 이래서 공짜 인강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이제 재능 기부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카페에 가입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또 한 3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강을 들으려니까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책을 주문을 하는데 다 완판이 돼서 기본서도 없고 문제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카페에 책을 판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돈을 보냈죠. 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자기는 보냈대요. 그 송장 번호까지 뭐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송장 번호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이러면서 또 속으로는 이제
이게 삼자가 보면 이게 100% 사기인 줄 아는데 네. 맞아요. 직접 당하면 이게 사기인지 모르잖아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제발 너는 책을 제발 가지고 있어라 막 이러면서 3일 정도 4일 정도 보내다가 당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제발 책이라도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네. 있다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다가 이제 그때 중고 책방을 갔어요. 네. 여기 부산대역 정전역 사이에 보면 중고 책방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책을 찾는데 기본서가 없는 거예요. 아예 네. 중고 책도. 그래서 어떡하노 이러다가 기본서 요약집이 있거든요. 네. 1차, 2차.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2권을 샀어요. 네. 2권을 사고 네. 그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동영상 강의를 맞아요. 듣는 이 요즘 시대랑 비교하면 너무 힘든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서가 없으니까 기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전 그게 제가 합격했던 약간 비결 아닌 비결 같은데 직접 만드신 게 그 인강에 얘기하시는 거를 노트를 6권을 사서 모든 과목을 다 적었어요. 토시 하나 그냥 농담까지 전부 다 적고 이제 그거를 기본서로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손으로 적다 보니까 그게 기억에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역시 노력은 결과와 비례하네요.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네, 중고 사기를. 네, 또 이게 2번째가 아니라 3번째 또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시련을 극복해가는 지금, 극복하는 지금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업이 엄청 힘든 시기예요. 지금 뭐 부동산 중개라는 거는 사실 거래가 되게 없는 지금 상황이고 네. 그리고 금리도 많이 높아져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또 팔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잘 안 팔려. 아예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 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이거를 조금 쉬고 다른 길로 한번 가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 다른 길 하나를 발견을 해서 네.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금정구 내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임대주택 카페를 구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요새도 아니고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네. 전세 사고라던가 그리고 네. 학생들이 이제 그 집을 구할 때 좀 위험하게 구하는 네. 그리고 뭐 이때 이제 위험하다는 뭐 집이 무너질까의 위험이 아니고 그냥 불하게 보증금이라든가 어떤 좀 그런 위험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방법이 이 학생들한테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하다가 네. 제가 이제 MZ 세대의 제가 조금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손님으로 이제 집 구하러 오는 친구들이 거의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한 8년 제가 지금 업을 한 지 8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렇게 왔던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이거를 분명히 이거는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위험한 것과 안 위험한 것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할 것인가 그걸 좀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고 싶어서 조금 구상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암이 아니라 사회 치료제가 맞아요. 되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부산대 옆에서 자취를 하는데 임대주택에 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 집을 구할 때는 되게 엄청 문외한의 상태에서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카페는 되게 저희들한테 완전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윤일섭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제 윤일섭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오늘 천사의 조언은요.
윤일섭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떤 일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요즘 막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팜과 그리고 귀농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분야네요. 네. 맞아요. 일단 카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직업이 좀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There's something better.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한데요. 뭔가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 스마트팜에 대한 생각들이 뭔가 확 홀려서 생각하게 된 급조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걸 조심하라는 카드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쯤 직장을 좀 변경을 하면 좋은지. wait, 기다려라. 네, 기다리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까지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 극복을 하고. 근데 지금은 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나왔고요. 심층적으로 카드를 또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뽑아보면요. 과거에는 communicate clearly,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약점이었다. 너무 독고다이로 이렇게 교만하게 나간 게 아닌가. 지금 여러 사람들과 소통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 과거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현재 카드에는 진취적이어라. 조금 진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만이라는 게 또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미래에는 타협하라고 돼 있거든요. 뭔가 지금 뭔가 너무 이렇게 혼자 전투형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미래에는 좀 타협하는 능력을 길러서 현상에 필요한 것들과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할 줄도 알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많은 타협으로 인해서 좀 좋은 선택지를 찾아가라, 이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너무 천사 같은 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카드를 좀 보아하면 귀농이라는 분야가 지금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을 때 맞아.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내가 이것까지 해왔는데 이거 못하겠어 하시잖아요. 백지 상태로 돌아가 보십시오.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고졸인 취준생이나 아니면 고졸인 대학 입시 준비생이라면 과연 이 귀농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접근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다시 그 CCTV를 보던 사회공무원 시절로 돌아가서 귀농에 대한 공부를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으로 본다든지 새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미래를 기다리면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신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게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사회복무요원을 한 번 더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약간 퍼스트 무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반이 갖춰졌을 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귀농이라는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들을 모두 섭렵을 한 후에 내가 이걸 딱 해야겠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윤일섭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이전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먼저 받았을 때 그때 진짜 그 하루 종일 제가 이거를 밤새도록 이제 썼거든요. 밤에 늦게까지. 그런데 진짜 처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계속 앞만 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투적으로 살았거든요. 진짜 달리기만 했고 오면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야 됐고 이런 삶만 살다가 정말 하루 종일 과거를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과거에 또 행복했던 추억들이랑 또 여기 고난이라든가 시련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게스트의 칭찬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일섭님께서 저희 두 분을 각각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님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푸근한 제가 민주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형 같아요. 너무 형 같고 너무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님은 제가 남동생은 있거든요. 여동생 하고 싶어요. 진짜 친여동생 하고 싶을 정도로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두말할 거 없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제가 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형. 네. 아우 징그럽네요. 네. 네, 제가 일섭님을 칭찬을 드리자면 일단 웃을 때 녹습니다. 네, 왜 그 누님께서 일섭님께 반했는지 알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사람을 녹이는 미소가 있기 때문에 그 미소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좋은 기운을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복 있는 이 미소를 가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칭찬을 해드리면은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홀딱 빠졌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듣다 보니까 되게 과거 속에 일섭님의 열정 가득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도 비슷한 나이를 살고 있으니까 되게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어른이 오늘 하루 됐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명언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네, 오늘 어울리는 명언을 제가 찾아두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쓴 책 중에 니체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명언인데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은 어떤 거대한 자본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맞짱을 뜨는 이런 형태인데요. 일섭님 얘기를 차분히 들어보니까 저러다가 좀 지치거나 저러다가 몸이 병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 되기보다는 이 천사의 아들로 멋진 사람으로 계속 나 자신을 지키면서 무언가 도전을 계속 해나가셨으면, 그리고 그 자신이 지켜야 할 무언가를 스스로 찾는 과정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따끔한 명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